치과 의사들 99% 아니 100%가 가족들에게 정말 꼭 받기를 권유하는 치료가 있습니다. 치과의 치료는 대개 비용 부담이 당연히 있고요. 망가진 치아를 보조해서 그것이 재기능을 하며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이지 망가진 치아를 원래대로 좋게 만들어주는 치료는 아닙니다. 그런데 치아를 회춘하게, 즉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비용 부담도 거의 없는 치과 치료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? 피부는 70세가 되면 30세처럼 살 수 없지만 잇몸은 70대가 되어도 30대처럼 살 수 있습니다. 치아요, 얘네 관리만 잘해주면 무조건 우리보다 오래 살아요. 미라만 봐도 알 수 있죠. 저에게 딱 5분만 주세요. 스케일링 지금까지 아파서 싫어하셨던 모든 분들 스케일링 매니아로 제가 바꿔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의 건강은 생각보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. 아마 나이 드신 분일수록 공감할 거예요. 간, 신장, 혈관에 좋다는 것 다 챙겨 먹어도 병 걸릴 사람들은 다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고, 이에 반해 잇몸 건강만큼 우리의 노력대로 따라가는 신체 기관도 거의 없습니다. 일단 아시다시피 스케일링은 치석을 떼어내는 것 이상의 이하도 아닙니다. 안티 스케일링인 분들은 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. 왜 꼭 치석을 떼어야만 하는가? 떼면 오히려 더 시릴 것 같은데. 스케일링을 하다가 되려 치아가 망가져버렸다, 완전 아작이 나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치석의 정체는 일단 치태가 진화한 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마치 꼬부기가 진화해서 거부광이 되는 것처럼 치태는 단단하지 않고 끈끈한 막 같고 이것은 입솔질로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상태입니다. 허나 이 자체가 끈끈하다 보니까 여기에 음식물이며 아니면 이제 타액에 있는 미네랄이며 아니면 세균들이 잘 달라붙게 되죠. 다시 말해 치석은 그냥 단순히 치태가 진화해서 된 돌이 아니라 그 안에 세균이며 음식물 찌꺼기며 여러가지 잔사들이 봉인되어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. 그냥 돌이 아니라 세균이 있는 돌이라고요. 세균돌.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석부터는 입솔질로는 제거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이 있죠. 이 치석은 당장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주지는 않아요. 이 치태가 치석이 되기 전에 100% 모두 다 없애야 우리 잇몸이 데미지를 받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. 불행하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없죠. 치석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치석이 안 생겨서 스케일링을 받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이런 분들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저는 눈으로 세균을 볼 수 있는데 제 눈으로 보니까 세균이 없어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입니다. 눈에 보이건 어쩌건 우리가 치태를 완벽하게 100% 없앨 수 없으면 6개월에 한 번씩은 치석이 있다고 간주하고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이 무조건 우리 잇몸의 이득입니다. 제 말 믿어주세요. 자, 스케일링하면 일단 따갑고 아프고 시큰거리고 싫죠. 피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마치 우리 치아에 나쁜 짓을 당하는 것만 같아요. 대체 이 초록색 포를 덮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지금부터 그 오해를 직접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환자는 접니다. 스케일러는 뾰족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날카롭지 않고 여기에 있는 구멍에서는 이렇게 물이 나와요. 그리고 얘는 단순히 미세하게 떨 뿐입니다. 떨어서 치석을 떨어뜨리는 원리예요. 이거를 치아에 대서 날카롭게 콱콱 쑤시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. 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고랑에만 대면서 이곳의 미세한 치석을 떨어내는 것입니다. 치아 전체가 울리고 시큰해서 치아를 부수는 것 같지만 단지 미세하게 떨 뿐이에요. 느낌이 시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. 왜 시큰한지 설명을 드리자면 치아의 겉부분은 흰색 에나멜이라는 물질로 돼 있고 그 안쪽에 누런색 상아질이라는 해부학적 구조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미세한 관들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그 관 안에는 상아세관액이라는 액체로 가득 차 있게 되는데, 마치 우리 귀가 평형감각이나 청각을 이제 감지를 할 때 달팽이관 속에 있는 그런 액체들이 움직이면서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 상아질 안에 있는 그 상아세관액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통증이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상아세관액을 자극하는 것이 온도도 있지만 이런 미세한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도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. 따라서 미세하게 떨 뿐인 자극도 상하세관액을 움직여서 우리의 신경이 자극받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단지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우리의 치아가 아작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도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. 또 부가적으로 스케일링의 정말 큰 이점 중 하나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. 그냥 요즘같이 이렇게 다같이 바쁘게 사는 시대에 갑자기 바디 프로필 찍는 것처럼 오랜만에 한번 치아 잘 있나 한번 치과 들려서 한번 엑스레이나 찍어볼까? 하고 이런 목적으로만 치과에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.
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는 이제 치근단 사진이라고 해서 그 문제가 있는 부분만 사진을 찍고 그 부분의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. 하지만 스케일링을 하러 가게 되면 파노라마라고 하는 치아 전체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상악동이라는 공기주머니의 아랫부분까지 보이는 큰 사진을 찍는데요. 이렇게 전체적인 사진을 찍게 되면 아무래도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강의 문제점을 잡아내는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이점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듯이 모든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절감되고 훨씬 예후도 좋아진다는 점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? 오늘의 결론, 다른 우리 피부, 눈, 여러 신체 기관과는 달리 우리 잇몸은 우리의 뜻대로 안티에이징 할 수 있다. 6개월마다 받아서 우리의 치아 우리보다 오래 살게 해주자.